이 틀 안에서 갇혀서 인간이 주는 걸 먹고 자라고 활동 범위가 정해진 데서 활동하던 동물들은 야생 상태에서 풀어놓게 되면 거의 적응 못하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잡아먹히게 돼 있죠. 약육강식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배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죠. 충분한 그 어떤 연습을 시켜서 나가야 되는 거죠. 독수리 같은 경우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새끼들을 남들에서 막 밀어서 떨어뜨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반 이제 독수리 새끼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어떤 먹이를 구하고 그 넓은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고 아무리 사자라도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나가서 결국에는 잡혀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물 안에서 갇혀있던 사자를 갖다가 풀어나봤자 하이에나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내가 진짜 밥숟가락까지 모든 걸 다 떨어주려고 하는 그 부모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러한 부모들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가서 살아나가는데 나가서 수많은 경쟁체제에서 경쟁만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배려도 있고 나눔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로지 경쟁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내 거만 움켜쥐고 나만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정말 이 어떤 사고 틀이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정말 무서울 만큼 자기와 관계없거나 자기와 어떤 간섭을 받는 저기를 하면은 굉장히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정말 무서워요. 말을 잘못했다가는 집도 하나 맞게 생기고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실제로 얘기했다가 집도 하나 맞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게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그렇게 길러놔서 그런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교육이라는 거는 집안에서도 교육이 가장 기본적으로 서야 되지만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경쟁 체제, 경쟁 논리로만 아이들을 몰아넣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너는 얘보단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우리 애는 저축집 애보다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그것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물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야생으로 팬더들 보내가지고 다 죽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충분한 야생에서 적응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맹수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기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많은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든지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성취해서 뭘 할 것인지 그게 정확히 있어야 되죠.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벌어서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려고 그러는 건지,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벌은 만큼 어떻게 나눠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돈을 버는 것도 가치가 없어요. 됐어요. 우리가 흔히 가치 얘기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어떤 그 돈을 버는 것, 성공의 그 이상의 것.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 뭐냐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달성하려면 내가 목적이라는 걸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순히 동물을 구하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한선생 총무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왜 동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동물원을 구할까? 그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은 이미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어요. 그죠? 그 길들여져 있는 동물들을 구해서 어쩌자는 건데 다시 동물원을 평화롭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을 물론 다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야생으로 내보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동물원 자체를
구해서 동물들이 제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절실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이러한 단순히 그런 걸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글을 뚫고 들어가서 또 그러한 목적성이 정확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제가 가는 길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참 무모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왜 아직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왜 저렇게 할까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해서 가는데 목적만 세워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게 이루어지겠는 거죠. 아, 돈 많이 벌어서 하면 되지. 그때 돈 많이 벌어서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뚫고 나가면서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성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게 배려예요. 배려. 우리가 흔히 이제 배려는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이제 남한테 배려하는 것도 있죠. 나한테 배려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이 과정에서 물론 많은 사람한테 배려도 했지만은 동물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컸죠.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곰이 막 고름이 차가지고 피고름이 차가지고 질질할 때 인간이 곰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안에 가둬 놓고서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역으로 생각해서. 인간이 그 곰 한 마리한테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려가 어려워요. 정말 직장에서 그 동료들 간에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배려한다면 직장에서 트러블을 날 일이 그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배려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배려를 내가 왜 하는 걸까? 배려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공존. 선택이 아니에요. 공존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과 우리가 공존을 하는 거다.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공존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려를 하는 이유는 경쟁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배려로 유지되고 사람들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라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흔히 남을 용서하면 왜 용서를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남을 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내가 편하게 살면 진짜 내가 그 용서를 안 하면 평생 내가 그 안고 가는 짐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주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몸도 아파요. 근데 내가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만큼 끔찍한 삶이 없는 거죠. 그 배려가 자기 자신이 배려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배려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들. 예,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혼자 살아.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자녀도 없어.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지났고. 네? 90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네. 죄송합니다. 89세라.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야, 이거 내가 죽었을 때 나를 거둘 사람 누가 있지? 뭐 그런 생각도 그 문득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가장 그 최고의 선물은 죽음이다. 응? 그러니까 그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고 배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저도 이제 막 김 대표님 이제 부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CC로 만나서 밥은 내가 사면서 염장은 내가 받는 거야 이거. 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야. 그 내용을 듣는데 독하게 작받으라고. 너무 그게 부러운 거야. 야 참 나도 저렇게 지금도 안 살아봤으면. 늦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야 진짜 다시 나도 20대로 가면 아이, 나도 저렇게 더 20대 멋있게 후반이- 살 텐데. 그냥 그 얘기 듣는데 괜히 화가 나는 거 있죠 막. 근데 또 물어보세요. 김 대표님 지금 행복하지만 뭔가 또 아쉬운 게 또 있죠? 있죠. 아 있지 있잖아. 당연히. 애기 가지고 있죠. 그건 뭐 일부러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류에 이제 반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많이 나야 돼. 다산 내야 돼, 다산. 좀 배려하세요. 자녀를 아, 많이 듣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쉬운 거 이 말로는 참 쉽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이게. 아 저도 이제 우리 손혜식 회장님 그 인터뷰를 할 때 짧은 얘기지만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그냥 괜히 삶이 내가 사는 건 아닌데 아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제안을 한 거죠. 책을 쓰십시오. 책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루에 조금씩 그 어렸을 때 과정서부터 정리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거 정리 다 되면 저한테 주시면 그거를 이제 원고해가지고 이제 12월까지 책이 나오게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어저께 홍 대표도 그러잖아요. 홍성현 대표도 회장님 책은 아마 초대박이 날 책이다. 그 정도로 이제 삶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쉽지 않죠. 네, 그렇게 살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회장님 그 얘기 듣는 1시간의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그게 우리한테 또 삶의 어떤 새로운 좀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자,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꿈이 이제 워낙 확실하니까 우리가 꿈을 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시작을 한 거고요. 꿈만 꾸다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몽상가로 끝나는 거죠. 그 꿈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를 시작을 해봐야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시작도 안 해보고 되니 안 되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릇이 이것뿐이야가 아니에요. 그릇은 다 커요. 근데 나는 종재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나는 이따만한 양푼을 비빔밥을 만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든 게 다 이 안에 숨겨 있어요. 자기 안에 다 있습니다. 자기 안에 다 있어요. 가능한 거지. 회장님도 그 능력이 안에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오신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빼놓고 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무료 강의를 14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건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그거 우리 미래학연구소 가서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한전선 총무님, 김동선 이사님, 그리고 최동희 선생님 우리 받아봐서 알잖아요. 네. 그 집들이 거기에 한 명도 없어요. 애써서.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다고 안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4년 동안을 그 무료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네. 저희들도 좀 무리 좀 해주세요. 저 괴테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제 그 독일 배낭여행을 이제 괴테 때문에 갔어요. 괴테 거리, 괴테 광장 가면 거기는 가면은 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거기 그 강가에 이제 걔네들은 맥주가 물이야. 그냥 거기는 물이더라고. 그냥 물 대신 그걸 먹는 거야. 거기는요 그 맥주가 그 아이들도 다 그냥 밥 먹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우리 맥주하고는 틀리죠. 우리 맥주하고는 틀린데 그냥 그 사람들은 일상이 그런 맥주를 마시는데 이제 도수가 이제 물론 맥주지만 없어요. 아이들 먹는 거.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그죠. 물이 나쁘기 때문에.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물 대신 먹는 거야. 괜히 근데 걔네는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그 우리처럼 막 바쁘게 가는 게 없어요. 그냥 흐긋하고 강가에 그냥 거의 의자들 테이블 해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2시간을 앉아서 먹어 2시간. 우리는 5분이면 끝날 걸. 그게 5분. 한강 5분. 야,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정말 평화로움을 느끼는 거야. 거기서 이제 괴테의 숨소리까지 이제 느끼면서 이제 그 대화들을 하는 거야. 막 괴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좋더라고요. 진짜. 우리 그 식구들 다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거기 유학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여행 갔다가 바로 이제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자 막 그냥 그래가지고 독일 문화가 가서 막 그 6개월 동안 막 쫓아다녔는데 결국 못 갔어요. 독일은 그때 지금은 어떤 우리 그때 당시 독일은 대학교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작은 나라에서 총 대학이 300개라는데 거기는 뭐 50개뿐이 안 돼요. 서독이 50개뿐이 안 되는데 전액이 무료예요. 전액이 한 푼도 안 내요. 대학에 돈 10원 하나 안 내고요. 유학을 오면은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일자리를 줘요. 그 시청 같은데 이런데 그 취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 유학 온 사람들한테 뭘 잘해놨냐면 그 숙박 그 개인 민가를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달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상당히 그 배려를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졸업을 안 시켜요. 졸업하기 뭐 보통 7, 8년,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공부가 어려워요. 대충 논문 써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6개월 동안 독일 문화 와서 배우면서 그래서 못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독일을 갔다 와야 모든 학위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다 어디로요? 미국으로 다 이제 넘어갔죠. 이 사람은 이제 목표가 또 정확히 정하죠, 정말. 목표라는 거는 이게 이제 스마트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고, 현실적이었고, 달성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책을 단순히 그냥, 여러분 인터넷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올라온 거 보면 웃겨 죽겠죠, 진짜 사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너무, 보면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 사람이 다루는 거나 그 사람 다루는 거 똑같아. 우리가 이러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동물원을 구하고 지구와 공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정확한 목적성과 이 사람은 인간이 배려를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이 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최소한의 윤리 이걸 자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동물이나 식물에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자기가 그 말을 했잖아요. 우와, 이쁘다. 이쁘죠? 하트네. 네. 세상은 이렇게 다 다른 것들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보세요. 다 틀리잖아요. 내 주변에도 대부분 다 자기 주변에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참 죽이고 싶은 사람도 많고, 정말 엄마 죽이고 싶은 사람 안 봐요. 마음속으로 많이 죽이다 살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으로는, 그죠? 아니,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물어보죠. 하루에 살인을 몇 번 하는지, 하루에 간음을 몇 번 하는지. 그렇지요. 사람 들어보죠. 한 번에도 2번.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살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넣은 거예요. 나눔입니다, 나눔. 아유, 쉬운 듯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눔.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건 다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건 다. 그럼 보세요. 자, 손혜식 회장님 제가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써야 됩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라고 제가 책을 뭘 쓰냐,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도 책을 쓰라고 하죠. 책을 쓰라는데 왜 써야 되냐면은, 이게 나눔이에요. 뭘 나누냐면, 내 삶을 누구한테, 어떤 정신적으로나, 어떤 용기가 없거나,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내 얘기로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로써.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 책을 보거나 내 삶을 들은 사람은, 그걸 나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과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그 동안에 그 사람한테 나는 이걸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임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나눔이에요. 우리 최복원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살아오신 인생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살았다는 거를.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상에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삶을 걸어오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우리가 인간의 최고는 뭐냐면 경험의 경험. 너 해보긴 해봤어, 그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장에 가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떡볶이 장사한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해보긴 해봤느냐는 거죠.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이론이 뛰어나다 해도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걸 내 거를 만들 수 없고 그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론이야. 근데 그분이 경험한 삶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최고 선생님이 살아온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들어보면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는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온 삶 자체가 나눔이에요, 나눔. 지난번 내가 했잖아, 이거. 라이언. 찾자. 목적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얘기했죠.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내용에는 목적과 나눔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이 라이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적을 찾았어요. 라이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목적을 찾았냐면, 잘 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프리카에는 물이 안 돼, 이거 다 죽으세요?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어서 수백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하루에도. 200명씩 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그 소리를 듣고 인생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어요? 그때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부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주유소 알바를 해요. 9살짜리야. 주유소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70달러를 모으고 또 더 모으고. 근데 물을 파는데, 우물 하나 파는데 2,000달러가 소요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림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학교 친구들을 모아놓고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1달러씩 또 모으고, 그렇게 해서 라이언 재단이 설립이 됐죠.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 기특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하고 뚜렷하고. 그래서 라이언이 12살 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12살 때. 12살짜리 인터뷰 좀 한번 보세요. 아유, 기가 막혀요. 차를 마실 때 우리는 되게 찻잔에 차를 너무 많이 따라서 잔 받침까지 흘러넘치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잔 받침을 들어서 흘러넘친 차를 마시게 돼요. 이거 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꽉 움켜쥐고 내가 나누지를 않는 건 똑같아요. 이거 손을 펴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흘러넘친 것들을 부족한 사람들이 찻잔에 부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눔. 아무런 목표 없는 삶. 참 12살 먹은 애가 아무런 목표 없는 삶.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삶. 목적지 없는 경주 같아요. 이게 12살짜리가 인터뷰한 거예요. 목적이 없이도 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겠죠? 맞죠? 살 수 있죠. 목적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목적을 가지게 되면 집을 장만할 정도로 여유를 가지게 될 때 흘러넘친 차를 다른 사람들 찻잔에 부어주듯이 인생에서 12살 모래가 인생에서 얻은 많은 것들을 공동체에 되돌려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나눔이라는 거죠. 얘가 그때 그 운동을 벌여가지고 무려 그때 당시 그 순간에 350개의 우물을 파졌어요. 아프리카에. 참 대단하죠. 지금 이제 20몇 살뿐이 안 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재단이지. 이 말 속에는 삶의 목적과 나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빗댄 거죠. 흘러넘친 걸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다 마셔버려. 네. 우리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버리기도 하고. 흘러넘친 사람들, 부족한 사람 찻잔에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눔입니다. 나눔. 작은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눔. 그럼 나눔을 아까 서두에서 보시면 도대체 나눔을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내가 나눔은요, 돈으로 뭘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남이 없는 거, 넘치는 게 있다면 다 나눠주셔야 돼요. 그게 나눔이에요. 또 한 번 뒤로 돌려주실래 아까 나요? 그거. 오씨. 참 좋죠? 우리 회장님 저기 크리스토퍼에 가서 사용하셔도 돼요. 저기 좀 올리지. 여러 사람 가게끔. 대박이야, 이러면. 빨리 올려주시나 봐요. 아니 옛날에 나누던데 오늘 카페에 왜 자료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주 했던. 맞아, 자료실. 맞아, 그 카페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거 있지. 우리 거는 다 저기가 복사해서 딴 데로 파일 넘기기가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나가는 거? 자, 어떤 보세요. 사람들이. 회원들 아니고는 오른손, 마운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공존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아날로그 시대고, 요거 뭐예요? 버튼. 번호키. 네, 디지털 시대죠. 우리는 지금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아날로그인 사람이 있고 디지털인 사람이 있어요. 디지털인 사람이 있는 거죠. 교수님 오셨다. 아유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시쯤 도착하신다면서? 잠깐.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 우리는 지금 공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아날로그 세대도 있고 디지털 세대도 있고, 디지털을 넘어서 3D 이 세계로 가고 있죠. 지금 이제 3D로 넘어서 이제 뭘로 가죠? 4D로 가는 이제 나왔죠.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공존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어른들 보면서 너무 아날로그 사고를 가졌다고 그래서 싫어하고, 아이들은 또 너무 디지털 사고를 갖고 있어서 또 어른들 볼 때는 좀 한심스럽고 그러죠. 공존을 해야 돼요. 그 중간 지점에 타협을 봐야 되는 거죠. 길 가다 최모 선생님이 여학생들이 그 담배 피우고 있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해보는 좀 이런 아날로그 세대가 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치매 원인이 100가지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명이 있고, 그다음 혈관성 치명이 있고, 그렇죠. 알코올성 치명이 있고, 네. 요즘 새로 나온 게 디지털성 치매예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 그거 애들이 사이트 맨날 너무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상상하고 책 읽고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치매 인구 57만 명이에요. 15분마다 한 사람씩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50대 사이가 7,900명 치매 걸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치매가 늦게 걸릴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애들이 더 빨리 걸려요. 왜냐하면 디지털성 치매 때문에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그러니까 늦게 치매 걸리도 하는 것은 이 독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책을 막 이렇게 하고 상상해서 토론하게 해서 안 걸리게 하는 거. 그 치매 예방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디베이트를 빨리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이제 1차로 코치 이제 우리 3주 하면 이제 코치가 나오는데, 그 코치를 우리가 빨리 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디베이트가 그게 지금 아이들을 진짜 요즘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 뭐든지 그 모르는 거 검색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 사고를 안 하니까 김동성 우리 이사님께서 사이트에다 올려놓은 걸 보면 디지털 증후군 치매죠. 디지털 치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그거 보면서 진짜 공감하는 거죠. 전체에서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책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책을 보는 사람이. 그게 그 전자파가 네.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대비를 20분 동안 보면은 우리 적혈구 세포가 다 엉켜버려요. 그렇죠. 떡이 돼요.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20분이 걸리는데 어디 가야 되냐면은 깊은 숲속이나 그 다음에 폭포수 옆에 가 20분 있으면은 거기서 음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산소와 음연과 피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네. 특히 음연이 나오기 때문에 20분을 지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제가 이거 안 하지만은 지하철 타고 가면 전부 다 이거 하고 앉았기 때문에 나는 앉아가지고 전자파 폭탄을 받는 거예요. 폭탄을 받는다고요. 그러네. 나는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짜로 폭탄을 받는데 내 피를 계속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지하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고 아니 그다음에 아예 영양제 있잖아요. 냉장고 있어요. 애들 그런 이 디지털 치매 안 걸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나 우리말이 이룰 수 있다면은 아침에 딱 가자마자 운동장 30분 돌리고 30분 동안 책을 읽어서 이거 내일 발표를 하는 식으로 정상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돌리면 건강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디지털 치매 해결할 수 있고 독서 좀 능력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럼 얘는 내가 수업이 이런 좋은 거예요. 3시간짜리거든요. 네. 그러면 3시간 하기가 또 힘들어. 그렇지. 60이 넘으니까. 네.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아니 갑자기 그게 아니 이거 알았습니다. 돈 벌수는 안 그러니까 테니까. 한 2, 30분 책을 읽힌 후에 네. 수업을 또 하면 되겠네. 그게 30분간 안 돼. 3시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학교는 어떤 나라는 운동장에
먼저 돌게 하고 수업을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립할게요. 예.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사실 맞는 사람이죠. 그게 맞는 교사예요. 아이들을 그 몇 바퀴 운동장을 돌게 하고 와서 수업을 매일같이 하는. 돌리 매일같이. 아침에 가방 먹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절대로 교실에 못 있게 하죠. 나가서 돌고 뛰고 오라고. 엎드려 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진짜 올바른 교육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저 아날로그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디지털 시대를 끌고 나가야 된다. 디지털이 아날로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두 개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공존을 했으니까. 아니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렇죠. 하나만 아는 사람보다는. 자, 공존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전적으로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이 공존이에요. 서로 도와서 동물과 사람. 우리 동물들한테 얻는 게 무지개 많거든요. 우리 식물들한테 얻는 게 무지개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 동물 식물이 어떠면 인간이 그 뭘로 그걸 날 채울 거냐. 사람을 잡아먹을 거야 서로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존해. 사람과 동물 식물과 함께 공존하는 공존.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에 젊은이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면 올바르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운동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탓하고 하기 이전에. 오, 자, 이러한 사자와 인간이 예. 공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귀여워. 지금 뭐야? 원숭이. 우리 손가락이 뻔해, 돌아. 어떡해. 되게 많아죠, 아주. 예. 용감해? 새끼가? 네. 아니, 원숭이가 다 커도 쪼만해요. 그 있어요. 원래 작은 네, 원숭이. 원숭이 쪼만해 생겼어. 나는 뭐 사진이 조작 캡처가 조작한 게 원래 있어요. 이미 있는 거죠. 이야 진짜 귀엽다. 기가 차네 진짜. 이거 우리나라는 동물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조만합니다. 처음 야. 봤어, 처음 봤어. 보러 가자니. 동물. 아니, 가자. 와. 인형 같다 인형. 이게 얘네들이 엄청나게 의심을 하고 조심을 엄청나게 했는데 근데 이 얘네들은 자연에서 살기보다는 사람하고 사는 걸 좋아해요. 얘네들은. 친화력이 강하고. 네, 되게 좋아요. 사람하고 사는 거. 사람한테 들러붙어 있어요, 아예. 안 떨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사람한테 붙여있고 어디 붙였는지 모르겠다. 자, 뭐 벌써 맺은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행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앤서니는 그러니까 그 말 있어. 행운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냐 불리한 상황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속한 상황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 동물에 들어가서 이 전쟁통에 들어가서 이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냐고 아니죠. 불리한 상황인데도 그걸 운이라고 행운이라고 치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앤서니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내가 불리한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행운이란 우리가 그동안 씨 뿌려온 모든 것이 모인 결과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행운이라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운이 어떻게 한순간에 떨어집니까? 회장이 48년간 양복하면서 행운이 한꺼번에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 48년 동안 양복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쫄딱 망해도 보고 내 기술이지만 망해도 보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 나한테 씨를 뿌려놓은 것들이 그것이 하나의